비트코인 상승에 이어 알트코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굵직한 경제 발표는 한동안 없고 이것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무빙과 어떤 알트코인들이 개떡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9월 22일 일요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 최근에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브리핑을 안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638하고 636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밑에 뭐 어디까지 빠질지 영상에 다 다뤘죠. 그래갖고 아직 이 구간에 현재 머물러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여기 저항으로 잡히고 돌파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브리핑이 들어가겠죠. 추가적인 상방을 볼 것인지 아니면은 고점을 올렸으니까 한번 조정을 줄 것인지에 대한 확률 계산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캔들로 돌파하지 못하고 꼬리 맞고 캔들 돌파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리테스트 나왔는데 하락하고, 그래갖고 현재 여기 구간 넥으로 잡히는 자리에서 지금 더 이상 빠지면은 좀 비트코인 자체가 쭉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여기 찍고 나서 캔들이 이제 위로 돌파 마감 못 되고 내리는 거 보고도 그때부터도 이제 브리핑이 따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흘러갈 거면은 제가 말한 또 지지선이 있고, 지지선이 깨거나 위로 돌파가 나왔으면은 추가 브리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둘 다 그러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며칠 동안 늘어지고 있었죠. 이틀 반 동안. 그래갖고 제가 지금 추가를 하나 했어요. 이 패러렐 채널. 그래갖고 1시간 봉으로 보면은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똑같죠. 하나, 둘, 셋. 꼬리가 많이 닿는 구간. 첫 번째는 원래 여기로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변수를 뒀습니다. 왜냐? 하나, 둘, 셋. 그래갖고 밑에 셋, 위에 셋으로 해서 평행 채널을 하나 그렸는데, 지금 이 평행 채널이 중단값을 깼어요. 이런 거는 이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죠. 보통 삼각수렴이나 채널 같은 경우 이탈됐다, 뭐 돌파됐다, 다들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들은 보통 여기 꼬리 기점으로 시작해서 많이 닿는 구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닿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보통 1차로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 기준으로 여기 선을 이으면 여기가 2차로 잡히는데 2차가 먼저 뚫렸어요. 왜냐? 추세 라인 선이니까. 그래갖고 추세선이 이탈됐으니까 이제 지지를 봐야죠. 그래갖고 이 지지까지 깨지면은 밑에 하단 테스트 들어가는 거고, 하단 테스트에 보통 이런 꼬리로 해가지고 지지대가 걸려있는 자리면 여기서 한번 눌리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 근데 다행인 거는 보통 이런 자리들이 현재 60K 아래가 아니다라는 게 참 다행이죠. 60K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자리기도 하고, 다시 50K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은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메리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60K 위로 해갖고 조정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한 현재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라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어차피 이거 편집하는데 또 움직이겠죠, 차트가 이렇게 막. 근데 지금 과정에서는 한번 눌렸다가 다시 테스트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눌렸다가 테스트 안 나오고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은 보통 이런 지점까지 브레이크가 한 번 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빠지고 반등 나오고 두 번 빠지고 해서 하단까지. 그래갖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 때는 여기 하나, 둘, 셋, 위에 하나, 둘, 세 개를 이은 평행 채널 하단과,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꼬리 닿고 저항 맞은 자리죠. 여기 지지대 라인. 근데 이 지지대 라인을 이어보니까 여기서도 한번 저항을 받았었네. 그럼 다시 돌파되고 눌렸을 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거래량이 크게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나왔죠.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나오지 못하고 눌린 거니까. 여기서도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데까지 눌리고 반등 나오는 거는 이제 용어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1시간 봉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승 때는 관심도가 높았다고 보면 돼요. 왜냐? 계속 비트코인이 50 몇 K에서부터 60K를 살려주는 상승 무빙, 상승 모멘텀을 현재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이런 횡보장에서는 관심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갖고 관심도 줄어들 때가 기회예요. 이럴 때 기회가 아니라 이럴 때가 기회인 겁니다. 보통 이럴 때. 여기서도 하방 관점을 봤다면 크게 먹고, 여기서도 어떤 관점을 보면 또 먹을 수 있겠죠, 크게. 보통 이렇게 줄어드는 자리. 다 기회의 장이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자리. 근데 이게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분석을 잘 해야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자리들이 대체적으로 정석적으로 쉽게 패턴이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파악해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수렴의 형태를 그려주면서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2일 동안. 그래서 저는 아직은 차트를 봤을 때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1시간봉에서 단기적인 RSI 하락 다이버스가 발생하면서 옆으로 수렴 만들어주는 형태를 그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아직은 이 물량이 어떤 물량이냐, 상승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다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주고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소화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 하락으로 소화하는 경우, 두 번째 횡보로 소화하는 경우인데, 보통 이런 패턴에서는 하락으로 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눌리게 된다면은 가격대를 한번 보면 이런 자리들 61.2K 좀 옆으로 밀려났다 싶으면은 한 요 정도쯤 되겠죠. 그래갖고 61.2K에서 61.4K까지는 조금 하락을 열어두되, 어차피 이만큼에 대한 상승 시그널이 발생했으니까 상승에 대한 눌림이니까 상승 관점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상승 관점은 그대로. 대신에 우리는 현재 조정을 보고 있다. 이 조정이 여기 구간이다. 근데 만약에 다시 돌파가 나온다면은 관점이 아예 바뀌어지겠죠. 여기 638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이것 또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하잖아요. 보통 여기 꼬리쯤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상승을 하고 나서 저항을 맞은 자리니까 보통 여기까지는 꼬리가 걸려서 한번 눌리겠구나,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이은 첫 번째 추세선, 여기 장기 박스권에 대한 첫 번째 하락 추세선이죠. 이 하락 추세선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박스를 긋게 된다면은 요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면은. 근데 이 정도 상승이 어디까지냐, 여기 꼬리는 그냥 대보면 얼마씩 나오잖아요. 64.9K, 65K 정도 되고, 위에가 66K 정도 된다. 그래서 65K에서 66K 사이로 상방 관점을 보고, 우리는 시간봉에서 1시간봉이든 4시간봉이든, 1시간봉이면 좀 더 좋겠죠. 좀 더 타이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1시간봉에서 여기까지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본다. 대신에 상승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갖고 제가 어디 구간까지 대응을 해야 되고 어디 구간까지 상승할 것이다, 첫 번째 알려드렸고, 두 번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쪼개고 매매를 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시는 시청자 모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만 대응해도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비트 차트인데요, 오랜만에 띄우죠. 여기 4시간 복마감부터 해서 꼬리까지 70 몇 프로 올랐고, 고점에서 이제 40% 이상 빠졌어요. 자,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으로 보셔야 되고, 현재 9,000억이에요. 근데 차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런 무빙이 나왔어. 이거 개미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 누가 왜 올렸을까? 이거를 찾아야 돼요. 우리 심리는 와, 개떡상했네? 밖에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와, 개떡상했네? 야, 저거 먹을걸. 아, 저거 못 먹었네? 보통 이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왜냐? 희망회로를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으니까. 희망회로를 버려야 하는데 희망회로를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회로를 버리지 못하고 이런 상승에도 이성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왜 올렸을까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럼 왜 올렸어요? 거래량이 붙으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왜 올렸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오를까? 이걸 생각했으면은 두 번째로 이것만 오를까? 딴 거는 안 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는 공백이 조금 메꿔질 수 있겠죠.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모스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거래량으로 통해서 30%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개미들이 올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개미들이 올릴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상승했으니까 기대 심리로 다시 매수세가 붙는. 근데 이런 거는 개미가 못 올린다.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한정적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만약에 한 개미가 한 5,000명 보였어. 그래갖고 며칠 몇 시에 매수하자, 매도하자 해가지고 가격을 확 떨어뜨리거나 올리는 그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한 3년 전이었나?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한 3년 전에 리플 사건이 있었죠. 리플 그때 무슨 어떤 사건 때문에 단체 매수한다. 무슨 우리나라 커뮤니티가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그때 다 같이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다 던져버리는 매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때 리플이 엄청 많이 빠졌을 거예요. 아마 3년 전인가 4년 전인데, 이런 걸 또 어떻게 제가 기억을 하겠어요. 다 시장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냥 기억 못해요. 아마 이때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였을 수도 있고. 그럼 보통 한 3, 4년 정도 되겠네요. 3, 4년 정도. 그래서 어떤 코인들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코인도 마찬가지죠. 이거 개미들이 올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올려요. 시가총액이 아무리 400억, 500억이라 하더라도 개미들이 올릴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시드가 많은 뭐 개미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위험한 리스크를 여기 투자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빔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봉 관점으로만 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 잠깐 보고, A분은 계속 잘 오르고 있죠.
보통 이런 데라도 샀었으면은 조금 또 재미있는 결과가 좀 났을 텐데 계속 올랐다 내렸다 계단식 상승을 하니까 사람 미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지금 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멘탈적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걸. 차트만 보면 다 알죠, 이런 것들을. 저도 다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아발란체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데 상위권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보고 있는데 아발란체 나쁘지 않네요. 조금 더 조정을 주고 갈 수 있고 차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제가 예전에 그거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 21선이 지금 이거 21선 노란색 21선인데 21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하락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락을 왜 해요? 뭐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 시간적, 뭐 배경, 뭐 등등등 그런 사이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탑니다. 다 타는데 하락할 때 21선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 하락, 두 번째 하락, 세 번째 하락,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세 번째까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네 번째까지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잘 안 가고. 이거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각도를 보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각도,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른지, 점점 더 가파라지거나 아니면 점점 더 완만해지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거의 완만해지진 않죠. 근데 상위 코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됐다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죠. 이거 엄청난 꿀팁인데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솔라나 괜찮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토대로 보면은 재밌죠. 이런 것들은 아직, 이것도 아직.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딱 알죠. 차트 이제 띄워놓고 여러 가지 보면은 제가 이제 뭔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것도 아직. 이것도 이평에 대해서는 나빠 보이지 않죠. 근데 여기 각도가 조금 크게 빠져가지고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좀 크지만 과연 매수세가 붙을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비트코인 그 테마들이 오르면은 SB 같은 거 많이 갈 겁니다. 근데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알트코인도 사실 때 손절가를 꼭 잡으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얘도 뭐예요? 기록이가 됐다가 돌렸죠. 그래서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개 넘는 멤버십 영상이 있고요. 검색 유튜브 책에서 나올 수 없는 기법들, 오늘 알려드린 것만 해도 어디서 누가 알려줍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유튜브에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 그런 전략들이 너무나 많고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갖고 간절함만 가지지 마시고 실천하시길 바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로 신청하세요. 진짜 이런 기회는 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아코 코드로 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다 올려버리면 한꺼번에 보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니 영상 녹화하고 그냥 나가거나, 뭐 당연히 저작권은 있지만 자기만 본다 치고 그냥 녹화해서 다 나가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방이 바뀝니다. 그래갖고 지금 가입하시면은 시즌 1의 절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시즌 1부터 절반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즌 4까지 있는데 쭉쭉쭉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